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운명의 해를 맞았습니다. 2024년 올해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증시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국 빅테크의 열기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새해 첫 거래 미국 증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이 모두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또 나스닥 지수는 어제 기준으로 1.1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단기간 조정에 그치고 지난해 화랑을 또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이틀 연이어서 그 미국 증시가 좀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죠. 특히 나스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유를 갖다가 뭐 찾는 그 분석 기사들이 굉장히 넘쳐나요. 일단 뭐 금리가 올랐죠. 채권 금리가 첫째 날은 올랐고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를 갖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준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지나쳤다. 그거에 대한 어떤 반성들. 그다음에 채권 트레이더들이 이제 휴가 갔다 돌아왔잖아요. 그래 돌아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너무 달렸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가 이제 금리가 약간 좀 치솟으면서 뭐 거기에는 이제 연준이 생각보다 연준의 뭐 의사록 발표도 하나 했죠. 사실 금리 정점이라는 건 확인을 했지만 금리를 언제 내린다는 걸 갖다가 단언하지 않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록에 표현이 되면서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경계감,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어떤 반성들, 우리가 너무 앞서서 달렸다. 보통 이제 프론트 러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반성들이 섞여 나오면서 사실은 뭐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급락하는 양상들을 좀 보였죠. 거기에는 이제 기술주에 대한 어떤 악재들도 있습니다. 마클레이스가 이제 애플에 대한 보고서를 냈죠. 그런데 그런 보고서는 사실 항상 있어 왔어요. 가령 뭐 아이폰 15의 어떤 중국에서의 어떤 견제 때문에 어떤 성장 둔화, 16도 뭐 별일이 없을 거다. 그다음에 맥북이라든지 아이패드에 어떤 별다른 어떤 기술 혁신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의문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애플을 갖다가 짓누르는 하나의 요소가 됐고요. 첫째 날 같은 경우는 애플이 기술주 중에서 가장 많이 내렸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4분기 인도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시장의 전망치라든지 예상치를 갖다 뛰어넘는 성적을 거뒀고 연간 뭐 실적 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 분기 실적으로 놓고 보면 비아디가 그 테슬라를 앞서버린 거예요. 테슬라가 한 48만 대 정도 인도량을 했는데 비아디가 한 52만 대 정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전기차 부분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테슬라가 연간으로 따지면 앞서는데 여기 이제 가령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 합치면은 비아디가 훨씬 많이 팔았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한 180만 대 정도 팔았는데 비아디가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았다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면서 야 이거 테슬라가 비아디한테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ASML 그 장비에 대한 어떤 중국의 어떤 수출, 이것들이 이제 완전히 더 심화됐잖아요. 가령 EUV 중에서도 극자외선뿐만 아니라 DUV, 심자외선 노광 장비까지 이제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이런 불똥들이 엔비디아라든지 그 AMD라든지 이런 데 튀질 거다라는 어떤 염려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보통 M7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이 이제 급락하는 양상을 사실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8주, 거의 9주 동안 거침없는 랠리를 보여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쯤에서는 그 열기를 한번 식혀야 될 필요들이 분명히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펀더멘탈적인 어떤 요소가 아니고 이게 완전히 뭐 추세가 꺾여서 어떤 급락하는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없는 거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건강한 조정, 그 건강의 조정에 대한 어떤 핑계들을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미국 증시가 고점을 향해 달려왔던 만큼 고점을 찍고는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월가의 베테랑 빅테크 분석가의 경우에는 올해 나스닥이 AI 열풍에 힘입어서 35% 정도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또 빅테크에 제기됐던 반독점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빅테크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뭐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면 거기에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한 장 혼재를 하죠. 말씀하신 그 아이브스라는 그 분석가가 내놓은 건데 올해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2만 포인트 정도를 갖다 갈 거고 한 35% 정도 올 거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도 있는 바람에 이제 부정론도 상당히 많아요. 그 이제 부정론의 이제 그 근거 자체는 사실 이제 미국의 그 독과점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소송들이 올해 이제 대충 결론이 날 거라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어떤 부정론의 핵심이에요. 지난 뭐 20년 동안 사실 빅테크 기업들은 거침없이 성장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독과점 현상이 깊어지면서 위너스 테이크 올,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당연히 야 니들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어떤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디지털 기업에 대한 어떤 견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소송에 걸려 있는 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구글에 대한 판단이죠. 네.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이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주면서 휴대폰 자체에 자신들의 검색 엔진을 심어놓고 다른 업체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는 어떤 혐의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결론이 일단 나올 것 같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뭐 인별그램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왓챗 같은 걸 갖다가 네. 인수합병하면서 독점 현상이 한창 깊어지고 있죠. 또 애플, 구글 같은 경우도 그 앱 스토어 자체에 외부 결제를 허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견제 움직임, 특히 유럽에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일본도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실 이런 어떤 빅테크 기술 기업에 대한 지난 20년 동안 거침없이 성장하던 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올해가 운명의 해가 될 거다. 네. 그래서 그 판결이라든지 어떤 규제에 따라서는 사업부를 분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익 모델을 바꿔야 되는 어떤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부정적인 전망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떤 국가든지 네. 자국 기업들의 어떤 그 승리 이걸 갖다가 안 바라는 국가가 있을까요? 없죠. 제가 생각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법원이 어떤 형태의 어떤 결론을 내서 지금 메타라든지 구글에 대한 어떤 견제를 갖다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게 그 회사를 갖다가 파괴할 정도로 아니면은 위험에 몰할 정도의 어떤 판결이 나올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의 여지가 좀 있어요. 제재는 있겠으나 뭐 그렇죠. 나락으로 가게는 하지 않을 그렇죠. 수 그게 왜 있겠네요. 그러냐면 네. 자신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다 그런 건데 그 해당 국가에서 그런 판결이 나올 거라고는 기대를 안 해요. 다만 이제 유럽에서는 자신들의 그 기업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네. 미국 기업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거에 대한 견제라든지 규제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타국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자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나락으로 가게끔 이런 어떤 판결이 자국에서 나올 거다? 글쎄요. 뭐 그런 상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네, 네, 일단은 네. 말씀해 주신 것 토대로 한번 재판 결과까지 살펴봐야겠는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편 국내에서도 AI 플랫폼 규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플랫폼 규제를 두고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관련 업계에서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카의 성장에 이 부분이 사실 악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 저희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앞에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것과 거의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우리나라 정부에서 자율규제 쪽으로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재의 어떤 기술 패권 경쟁은 사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토종 디지털 플랫폼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그 나라의 환경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그 어떤 문화, 자국의 문화를 지키는데도 사실 토종 기업들의 어떤 선전, 그다음에 발전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는 좋은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이 기업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혁신의 어떤 창구, 혁신의 어떤 기제로서 충분히 지금까지 그래도 기능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게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건 확실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법안들이 계속 상정이 되고 했지만 하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리된 것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국 기업들의 어떤 이익을 갖다가 그 정부가 보호를 해야지 그걸 갖다가 막는 쪽으로 자꾸 기능에서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어떤 AI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인공지능의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발전, 성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유럽에서 이제 자꾸 규제를 갖다가 유럽의 규제를 얘기하는데 유럽의 규제의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냐면은 자국 기업 보호예요. 가령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기타 메타 같은 기업들이 너무 자국 기업들을 위협을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한 수단으로 가령 뭐 디지털법이라든지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규제들이 강화가 되고 있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자국 기업들은 어떻게든지 좀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업들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전 규제보다는 항상 사후 모니터링 쪽에 방점이 찍히게 되는 거고요. 법과 제도라는 건 우리가 그걸 갖다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항상 사회 현상에 후양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걸 갖다 선행해서 만들어질 수는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사회학이라는 판단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가서 규제해도 늦지 않는 거지. 이걸 갖다가 선규제?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뭐 네카우의 성장이 둔화될 거다라는 어떤 일부의 억측? 그거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억측에 가까울 거라고 봅니다. 네, 플랫폼의 보유 여부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사후 모니터링 정도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2차 전지 이야기로 넘어가서 살펴보면요. 극심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 초반부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 또 단기적으로 2차 전지와 자동차 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 단기적으로는 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배터리 분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국산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핵심 관문에 의존하는 포지션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국내산이라든지 아니면 공급망을 갖다가 다변화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핵심 숙제들이 있겠죠. 뭐 그 전에 이제 그런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으니까 그걸 갖다가 더 가속화해야 될,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리스크는 조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기차 역시 마찬가지죠. 가령 뭐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지금 썼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거를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될 거라는 얘기죠. 일단 이번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가 43개였지 않습니까? 그게 19개로 줄었는데 19개 중에서 15개가 우리나라 배터리를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4개가 파노스니커를 네. 쓰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중국산 전기차, 중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북미 시장에 전혀 접근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그러면 그 전기차 업체한테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24년부터 당장 올해부터는 사실은 컴포넌트라고 그러죠. 그것도 이제 그 원산지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일단 중국산 같은 경우는 안 되잖아요. 네. 거기에는 분리막이라든지 전해액이라든지 아니면 동박이라든지 알루미늄박 같은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그 전기차 업체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도 사실 국산화를 빨리 추진을 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있을 수가 있겠죠. 왜 그러면 다른 공급선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니까. 네. 아니면은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어떤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생산을 했던 기업들 같으면은 그 합작 비율을 확 줄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어떤 비중 자체를 네. 25% 이하로 확 낮춰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IRA법에 이렇게 시행될 거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예고가 돼 있던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뭐 기업별로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큰 혼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이거는 우리 배터리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양극재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부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호재다. 결국은 뭐 중국산 엄청나게 약진하고 있던 중국산을 갖다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막는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수혜는 궁극적으로는 뭐 우리나라, 일본 기업들도 받겠죠. 뭐 이런 쪽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단기적에는 혼란스럽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거네요. 네. 그렇다면 올해 증시 전반의 큰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매크로적으로는 저 미국의 어떤 경기, 그다음에 미국 시장을 갖다가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커플링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혼란들이 있는 거예요. 올해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내리는 것을 봐서는. 근데 사실은 뭐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갖다가 언제 할 거냐가 시장에 굉장히 큰 화두고, 연준이 생각보다 빨리 내릴 거라는 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앞서서 달린 게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시장이 그 프론트 러닝을 한 걸까? 네. 연준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이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누적된 금리, 그 가중 평균 금리가 미국 시장을 자칫하면 강탈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이른 시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라고 보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좋은 상황에 처해 있게 될 거다. 네. 특히 뭐냐면은 직전 연도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고점을 찍었으면은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14번 중에 그렇게 고점을 찍은 14번 중에 그 다음에 좋았을 확률이 13번이에요. 네. 굉장히 높죠. 그다음에 미국의 대선에 있는 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국 주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미국 시장은 생각보다는 괜찮을 거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더 선장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미국의 경기 같은 경우는 둔화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 경기가 너무 좋았으니까 그 불씨가 약간 좀 꺼지는 단계고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굉장히 최악의 경우를 지나서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단계잖아요. 작년 말부터 이제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섰고 네. 특히 반도체 우리나라 수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부터는 플러스로 전환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OECD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네. 뭐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라든지 등등등들이 다 플러스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올해보다는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훨씬 좋을 거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그걸 갖다가 선반영하는 거니까 아, 네. 생각보다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가 더 좋아질 수 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